자, 이번에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 정원철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해병대가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거 굉장히 지금까지는 없었던 이례적인 일인데요. 특히 정원철 회장님은 원래 국민의힘 책임당원이셨다고 네. 들었어요. 예, 책임당원이었는데요. 사실 뭐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와서 네, 그러네요. 민주당의 뼈아픈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데 네, 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네. 국민의힘에 들어갔어요. 네.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고선 들어갔죠. 네. 근데 윤석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윤석열은 안 된다고 해서 들어갔어요. 네, 네. 이제 홍준표 후보가 됐으면 해서 들어갔어요. 아, 네. 근데 네. 그 지금 그 권성동하고 권영세 그 네. 쌍권들이 하는 짓을 그 당시에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도 탈당을 했었다가 그래도 저 당에서 좀 변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용을 하는데 네. 다시 있어보자 해서 다시 복당만 하고 유지해 놓은 상태였어요. 네. 근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최상병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역시나 이거 참 잘못됐다. 네. 최상병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희는 민주당에도 얘기를 했고 네. 국민의힘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 처음에 그분들 만나보고 민주당에 똑같이 만나고 근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은 겉으로는 만나주는 척을 하면서 자신들의 주군인 윤석열 심기 경호만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23년도 하반기에 이미 다 알고 있었죠. 네. 근데 제가 처음부터 윤석열을 뭐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네. 그 단계가 전략적으로 맞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조금씩 빌드업을 해야겠다. 그 빌드업을 약 2년 동안 지금 해왔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윤석열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최상병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최상병 특검법에 정작 본인이 몸을 담았었던 국힘에서 반대를 네. 하고 또 윤석열은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참담하고 좀 느끼는 심정이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심리적으로 그 당 당원이 이제 더 이상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나는 더 이상 심리적으로 아니다. 같은 뭐 저기 식구다 이런 생각은 일절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정권 초부터 뭐 바이든 날리면 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래도 좀 바뀌었으면 좀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윤석열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야 나라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비판을 하고 욕을 하는데 그럼에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에. 네. 근데 글러 먹었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윤석열은 원래부터 그런 인간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도저히 변화하지를 못하고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를 돌려세우지를 못하는구나. 네. 너무 좀 탄식할 뿐이었고 네. 최상병 특검이 무산되는 과정. 네. 처음에 24년 5월달에 처음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 부결이 24년 5월 28일에 첫 번째 부결이 돼요. 되고. 거부권 행사하고 나서 이제 3분의 1을 못 채웠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그 당시에 저도 국회에서 몹시나 화가 나서 했었던 내용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참수 작전을 할 것을 선포한다라고 했었고 네,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막 놀랬죠. 아니 네, 네. 그렇다고 대통령을 참수한다고 그러면 되냐? 네. 근데 뭐 너무 화가 나서 네. 뭐 그 말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참수 작전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네. 그 해병대 집회 한번 갔었잖아요. 몇 네, 번 네, 갔어서 네, 네. 너무 놀란 게 그 당시만 해도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아니면 구속하라 근데 여기 갔더니 윤석열을 참수하라 하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따라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민주당의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해병대 네, 예비역의 네. 뜻인데요. 정말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네. 우리는 해병대 아닙니까? 해병대에서는 구속, 파면, 탄핵 네.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참수합니다. 하더니 바로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근데 그 참수를 직접 가서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법의 심판대에 세우자. 그렇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지금 내란을 일으킨 사람 아니겠어요? 그 앞에도 실정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내란까지 일으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고 상상도 못했죠, 진짜. 근데 저희는 한 가지 네. 그 뭐 염두에 두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네. 김민석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했었기 네, 때문에 계엄 얘기했었죠.
저희 최상병 사건하고 또 명태균 그 사건으로 코너에 완전 몰렸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판단해 보는 거는 제가 코너에 바로 몰렸는데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계엄 선포해 갖고 뒤집는 거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는 계엄이 터지면 네. 원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어디로 일단은 피신하자. 네. 일단 살고 나서 뭘 후위를 도모해야 된다. 네. 근데 계엄이 막상 터지니까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오. 이렇게 죽느니 그냥 국회로 가자. 아. 국회에서 그냥 죽자 차라리. 네네. 그게 제일 안전할 것 같다. 안전할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날 다 한 서울 쪽에 계시는 분이 한 10여 명 정도가 그냥 국회 앞으로 가셨었어요. 아, 그러셨었구나. 아니, 오늘 또 뭘 갖고 오셨는데 아, 저거는 네. 뭐예요? 잠깐 오늘도 유세를 하고 아, 왔는데요. 네, 네. 하나는 내란숙의 윤석열 사전 투표로 심판하자. 하자. 네. 이게 이 투표 왜 하는지를 네. 제대로 보여주는 문구고요. 또 맞습니다. 저희가 군복을 입고 네. 이재명 후보님 지지하는 이유가 최상병 사건 이재명은 합니다. 네, 네. 지금 약 2년간을 싸워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님은 동지예요. 최상병 그렇네요.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서 목소리 높여준 후보님이시고 네. 또 정당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 끝까지 같이 하자. 이재명 후보께서 이거 약속을 하셨어요. 네. 공약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약이죠. 우리는 우리 최상병 사건 진상 규명 해준다고 하는 유일한 후보세요. 네. 지금 아, 후보가 그런가요? 그러네, 진짜. 정당 후보가 4분 나오셨는데 네, 네. 그 중에 유일하게 공약을 하셨고 네. 또 해병대를 독립시켜서 준 4군 체제를 확립시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해병대의 앞날을 위해서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된 거네요. 저는 조금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해병대 선후배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네. 해병대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신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최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재명 후보를 찍는 것이다. 네. 또 그렇게 그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해병대가 독립됐으면 한다라는 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재명 후보를 염원을 찍어라. 이뤄주겠다는데. 왜 공약을 내셨잖아요. 유일하게. 네. 네. 지난 대선에 윤석열이 사기를 쳤어요. 해병대를 아주 약으로 올렸는데 네. 해병대 독립 그냥 4군 체제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네. 하셨어요. 네. 근데 정작 아무것도 된 게 없고 네. 용역도 최상병 사건 되는 쯤에 용역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못한다. 네. 해병대는 찍어주기만 하고 완전 당했죠. 속았네. 네, 네. 그리고 당시에 해병대 회관도 지어준다고 그랬는데 회관을 지어준다고 해놓고 최상병 사건 때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최상병 사건으로 해서 많은 해병대 예비역들이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 앞에 가서 집회를 하니까 하고 그제서야 달래려고. 원래는 서울에 있는 회관을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당장에 안 지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위례에 있는 미리 지어져 있는 다른 군의 국방부의 재산으로 잡혀 있던 밀리토피아라고 하는 호텔을 갑자기 넘겨주게 됩니다. 네. 그게 아. 윤석열 정부입니다. 아,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네, 절대 우리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해병대를 위해서라도 정말 이재명 네. 후보를 찍어야 된다. 그게 정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 맞습니다. 가장 정확한 이유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해병대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원철 회장님도 이제 그 집회에 가서 유세를 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네. 유세 현장에서 예, 예. 유세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참전 용사까지 오시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총원 차렷! 와, 경례 와우 필승. 필수! 바로 저희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입니다. 저희는 23년 7월 19일 최수군 해병의 순직에 이것은 잘못되었다 목소리를 2년째 높여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연대의 회장 정원철 인사드립니다. 필승! 저희는 계속해서 진상규명을 외쳐왔습니다. 저희는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진상규명을 외친 것이 아니라 우리 후배의 죽음을 밝혀달라!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정부 여당에 요구하였고 민주당에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막지한 윤석열 정권은 끝까지 들어먹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그 정권을 끌어내리기로
24년 5월 28일 우리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작정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정권 퇴진의 최선봉에 서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최상병 특검을 무산시키고 또 무산시키고 세 번째 무산시켰을 때 분노할 우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광장으로 같아요. 나갔습니다. 진짜 이 무지막지한 정권을 끌어내려서 완전 우리 후배의 억울한 선배님들까지 다 칼을 나오셨더라고요. 머리가 희끗하신 네. 어르신들부터 나오시고 네. 고생 너무 많으세요. 그때부터 계속 저 옷 입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시군요. 아니 근데 좀 23년도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경례할 때 구호가 필승이시고 예. 그럼 707은 경례할 때 구호가 단결? 단결이에요? 네, 특전사는 단결. 아 특전사는 단결이고 경찰은 충성입니다. 네. 아 그렇고 그다음에 좀 궁금한 게 여론조사를 보면 2030 남성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낮은 편이거든요. 혹시 30대시죠? 네. 여기는 40대시고 네, 40대, 30대. 그럼 여기다 여쭤봐야 되겠다. 그 혹시 젊은 남성분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네. 좀 있으실까요? 한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을 지지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당이 그래도 좀 바른 방향으로 좀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을까라는 마음도 먹어봤고, 그리고 그 대안이 이준석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먹어봤어요. 네. 그리고 실제 이준석 지금 후보가 저희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 그 진상규명에 목소리를 계속 내주셨기 때문에 그 점이 감사하긴 한데 네. 과연 그게 맞느냐, 과연 그게 정말 2030을 대변해 주는 것이 맞느냐. 지금 근래에 굉장히 좀 소란스러운 일이 있는데 네. 적어도 본인이 잘 되기 위해서 가족을 그렇게 공격하는 모습은 2030임을 떠나서 네. 인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네, 네. 지금 뭐 가장 크게 시끄러운 뭐 무슨 젓가락이 어쩌다 뭐 이런 내용은 네. 제가 뭐 그것은 말하지 않겠는데요. 그간 저기 이재명 후보님이 욕설을 한 것을 갖고서 얼마나 막 비판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제가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 유세에서도 그 얘기를 하였는데, 당신 어머니가 두들겨 맞으시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욕을 듣는 것을 보셨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네. 저였으면 가만 안 둡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일을 남이 아니라 가족이 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이재명 후보가 양반이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가족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게 비난하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거 우리 지난 대선 때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일을 다 이해하면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 잘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온 국민들 듣게 하는 것은 새로운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혀 아니죠, 정말. 옛날 네. 정치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